먼지 너 말고. 마리야. 오, 알았어 줄게. 알았어 줄게. 우리 마리 때문에 준다. 아이고 이뻐라. 안 먹어. 라봉이는 어디 갔니? 라봉이는 바깥에 놀러 갔어요. 맛있어. 아이고 이뻐. 라봉아, 자면서 깨? 자면서 깨도 너도 가서 밥 먹어. 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눈을 떠. 너도 가서 밥 먹어. 잠이 배고픔을 이겼어. 봐봐. 파종도 언제나 계속 해요. 지금 요거는 페추니아 매드니스 더블 로즈라는 품종인데 파종했는지 꽤 오래됐는데 요새 부근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집을 못 만들어줬어요. 페추니아 매드니스 로즈 더블 로즈. 자, 이렇게 어린 씨앗들을 파종판에다 하나하나씩 하지 않고요. 사실 너무 이제 미세 종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놨다가 얘네들은 이제 분식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 타이밍이 본잎이 2장이나 3장 될 때 찢어야 돼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 찢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늦었죠. 늦었어요. 두 개나 3개가 아니라 4개나 5개가 돼버려서 일부러 좀 물을 말렸어요. 좀 시들시들해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물을 좀 말리면 오히려 더 잘 뜯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페추니아는 요새 새로 개량된 품종도 굉장히 많고, 이제 사피니아라고 해서 만들어진 애들도 있고, 또 다르게 이름 불러드리는 것도 있어요. 뭐 칼리브라코아?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개량됐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제주에서는 저희 지역은 100% 월동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가 따뜻한 해일 때는 겨울에 월동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실내에서 키울 거라서 가을에 파종을 해서 실내에서 계속 키울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여름까지 이쁘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본잎이 2장이나 3장 있을 때 원래는 이제 늦었어요. 게으름을 피웠답니다. 제가 지금 본잎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미안해. 이런 일도 있어요. 많아요.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해줘야 돼요. 이거는 페추니아 중에 겹품종인 것 같아요. 성산 쪽에, 성산 그 앞바다 쪽에, 일출봉 쪽에는 꼭 그 성산읍에서 이 페추니아를 화단으로 해서 겨울에 계속 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돼요. 여기는 약간 해발 250고지 정도라서 조금 힘든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또 어떤 애는 지상보가 싹 없어졌다가 봄 되면 다시 되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물을 충분히 주면 얘네들 다시 정신 잘 차려요. 예. 저는 요거는 실내에서 키울 거예요. 실내에서. 그래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다가도 하나 볼까? 아니다. 여기는 좀 해야겠다.
자, 오늘은 튤립을 심어 볼 거예요. 자, 요 화분을 원래 지금 여기 있는 애는 아메리칸 블루라고 그래서 여름철에 가지 끝에 파란색의 작은 꽃이 여러 개 달리는 그런 꽃이거든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아메리칸 블루는 특징이 이제 굉장히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도 바깥에서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겨울이 되면 빠이빠이 1년 주축을 하면서 죽어라 이렇게 놔두든가, 아니면 얘 뿌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마 한 5도 정도가 월동선인 것 같아요. 5도 정도는 월동선인 것 같아서 이럴 때 얘를 살리고 싶으면 잘라서 뿌리만 이제 화분에 넣어서 실내에서 온실에서 키우기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지 친 것들을 물에다가 물꽂이를 해서 물꽂이 삽목까지 상태로 겨울을 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봄에 삽목을 해서 번식을 하는데, 오늘 해야 될 메인 작업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화분에다가 이제 심을 거라서 요거는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메리칸 블루가 심어져 있던 화분에다가 이제 튤립을 심을 거예요. 그래서 아메블루를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 막 엉켜 있는데 막 쥐어 뜯어도 돼요. 워낙에 뿌리 내림이 좋은 애들이라는 거는 상처가 나도 다시 다 금방 잘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 육지에서는 얘를 거의 1년치 취급을 하니까요. 저는 이 상태로 작게 만들어서 플라스틱 화분에다 넣고 겨울 나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봄에 빈 화분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뭘 하냐? 휴식구근인 튤립을 심어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제 이 흙을 버리고 새 흙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아메블루가 죽은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흙에서 부족한 거라고는 약간의 영양분은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가 있는 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저는 재활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튤립은요, 가을에 심어서 봄에 꽃을 보는 추식구근의 대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긴 거는 딱 양파 모양인데, 자, 얘가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 얘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유통이 될 때는, 그러니까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얘도 일반 알뿌리 식물하고 똑같이요, 땅에 심어 놓으면 번식이 잘 됐어요. 옆에 새끼도 잘 치고 모체도 더 번지고 막 이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튤립 부분이라는 게 네덜란드에서 거의 전량 만들어서 전 세계로 유통을 시켜요. 보통 10월이나 11월 달쯤에 전 세계로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경로로 들어옵니다. 얘도 그런 애고요. 자, 근데 이게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굉장히 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식물이고, 돈을 많이 벌어주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얘네들이 이거를 새로운 품종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개량하면서 약간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 장난이라는 게 뭐냐, 당연한 수순이지만 번식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이나 12월 달에 이 튤립 구근을 땅에다 심으면요, 화분이나 땅에 심으면 내년 2월이나 3월에는 얘가 꽃이 이쁘게 거의 다 펴요. 문제가 없는 한 거의 다 피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면 10개를 심으면 2개나 하나 정도밖에 안 올라와요. 그리고 나머지 8개나 9개는 여름이나 가을을 지나가면서 소실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다 이렇게 썩은 것 같이 없어져 버려요. 물론 어떤 품종들은 자구라고 그래서 새끼를 치기도 하지만, 그 자구가 정상적으로 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양분을 머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뭔가의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가드닝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는 조금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년생 식물이 아니라 소모성 구근처럼 이제 유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심으면 내년 2월에 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한두 개짜리들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쁜 모양이나 형태를 가진 튤립이 아니라 뭔가 병이 들고요. 뭔가 이상한 형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튤립을요, 외국에서는 많은 가드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2, 3월 달에 이렇게 비비드한 색감에 이렇게 정확한 형태로 올라오는 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면 대부분 정원에다 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플랜트 박스, 그러니까 화분에다가 거의 식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가드너들은 굉장히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제 정원을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나 그 다다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자리에서 튤립도 아니고 뭐도 아닌 이상한 게 올라오는 걸 자체를 못 견뎌 하시는 가드너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해 딱 보고 내년 2, 3월까지 딱 보고 4월 달에 이제 이파리까지 다 보고 꽃술까지 다 보고 나서는 그냥 다 뽑아버리는데, 정원에서 뽑아버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화분에다가 디자인을 꼭 했어요. 심어서 그럼 화분만 딱 드러내버리고 그 화분에다가는 다시 봄하고 여름을 나는 1년초를 심는 이런 사이클로 거의 대부분 디자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아메리칸 블루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꽃을 보는 식물들을 여기다 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을 이제 빠이빠이 하던가 아니면 이제 겨울로 온실로 들어가게 하고 그 화분에다가 다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두세 배 깊이로 한다고 해서 흙을 좀 깎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품종은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라고 해서 핑크색 계열이에요. 컬러는 옷 입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감 형태로 고르시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콤비네이션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튤립도 요새는 뭐 되게 여러 가지 화형들이 있어요. 막 겹도 있고요. 막 앵무 튤립이라고 그래서 입술 끝에가 막 찢어진 형태도 있고, 깃털 튤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진짜 꽃잎이 깃털 형태로 찢어진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정원에서 즐기기에는 일반적인 클래식한 형태의 튤립들이 가장 이쁘고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겹 튤립들은 바람이나 이런 거에 잘 꺾여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무거워지고 커지니까 올라오는 도중에 물리적인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인해서 딱 올라오다가 딱 꺾이면 진짜 정말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클래식한 형태의 튤립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만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만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 화분에다 심을 거는 요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핑크색으로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격의 문제예요. 제가 수선화 같은 거 심을 때는 얘가 새끼를 치고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구근과 구근 사이에 두세 개 정도를 떨어뜨려서 심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번식의 의미가 없잖아요. 한 번 보고 끝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요, 그냥 다닥다닥다닥 붙여서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다닥다닥.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에 맞춰서 하시되 되도록이면 많이 꽉꽉 채워서, 심지어 이렇게 화분 벽에다가도 꽉 채워서 하는 게 이만큼 쫙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뻐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정이다. 대신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이쁘더라. 이거는 망고 진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튤립에 보면은 구근식물도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이 바깥에 튤립 구근을 싸고 있는 이런 막 같은 게 있어요. 양파 껍질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까서 심는 게 좋다라고는 나오는데요. 제가 해본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튤립 애들은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 네덜란드에서 거의 수입돼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자는 과정 있죠. 그러니까 저온으로 자서 계절이 넘어간 거를 네덜란드에서 다 해가지고 나와요.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얘를 구입을 내년 2월 달에 하셔서 그때 심으셔도 문제없이 꽃이 잘 올라온다는 거. 이미 네덜란드에서 출하될 때부터 얘네가 겨울이 난 거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온도만 올라가면 무조건 꽃이 피고 잘 올라가고요.
또 튤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꽃대가 올라오면서요 해를 따라서 그러니까 고개를 하는 주광성이라고 그러죠. 해를 따라서 이제 식물 줄기가 뻗어나가는 그게 굉장히 좀 심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분을 심어서 배치를 하실 때 해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드는 데들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오고 들어가는 게 많은 자리에다가 식물을 그 화분을 놓으면은 얘네들이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쭉 머리로 이렇게 꽂는다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이나 식재하는 공간이 해가 좀 없으면 원래 해가 많은 데보다 키가 좀 높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해를 좀 더 많은 데다가 요 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심어 볼게요. 저는 부분 부자니까 많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심고요. 위에다 흙을 덮을 거예요. 근데 흙은 굵은 깊이의 2~3배 정도라니까, 그리고 또 화분이니까 저는 조금만 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토로 깔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상토를 이용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노지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흙 쓰시고, 그 다음에 비료기가 없는 걸 했어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가드너들마다 어떤 사람은 밑거름을 충분히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식을 하거나 새로 심을 때는 되도록이면 밑거름은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웃거름을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처음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요, 특히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너무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막 이럴 때는 처음부터 너무 거름기가 많은 데서는 식물들이요 뿌리 내림을 잘 하지 않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이 좀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거니까 그때 확실하게 광합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자라는데 문제가 없게 그때 웃거름을 좀 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라면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물 주는 거는 조금 부족한 듯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서 대신 손으로 꽉꽉꽉꽉 눌러줍니다.